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일 무시와 모욕을 당하던 70세 할아버지가 어느 날 밤 벌어진 끔찍한 사고를 통해 현장에서 보여준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2시 30분 도심 한복판의 편의점은 네온사인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거리에 희미한 가로등빛이 어른거리고 그 속에서 이봉수 할아버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했습니다. 70의 나이,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좁은 편의점 카운터에 서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들어오는 손님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첫 손님은 20대 대학생. 에너지 드링크 2개와 컵라면을 올려놓더니 하품을 하며 시계를 힐끗거렸습니다. 4,800원입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계산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대학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저씨 좀 빨리 해주세요. 저 급하다니까요. 손이 떨려 바코드가 2번이나 삑 소리를 내고 대학생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해드릴게요. 조심스럽게 포장하며 할아버지는 습관처럼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밤늦게 공부하시나 봐요. 몸 조심하세요. 하지만 돌아온 건 냉정한 한마디였습니다. 아저씨 계산만 하세요. 말 걸지 마시고요. 진짜 나이 든 알바는 왜 써요? 느리고 말 많고 짜증나네.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깊게 패인 이마주름이 일그러지고 입술이 떨렸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편의점은 다시 적막해졌습니다. 불빛 아래 외로이 서 있는 노인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유리문을 열고 2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셔츠 차림, 넥타이를 반쯤 풀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들어온 그는 회사원으로 보이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담배 한 갑이랑 아메리카노. 말끝에 피곤함과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담배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획 돌리더니 손가락으로 진열대를 툭툭 쳤습니다. 아 진짜. 저기 보이는 거요. 눈도 안 보여요. 안경 너머로 흐릿해진 시선을 고쳤으며 할아버지는 서둘러 확인했습니다. 아, 이거 맞으시죠? 6,500원입니다. 카드로 할게요. 빨리 좀 해주세요. 짧고 날카로운 말투. 할아버지가 카드 단말기를 조작했지만 굳은 손가락은 조금 느렸습니다. 삑 신호음이 두어 차례 울렸고 남성은 혀를 찢차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면 어떡해요. 정말 답답하네. 다른 편의점 가야겠어요. 그의 말소리는 의도적으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듯이요. 뒤에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느리네요. 왜 저런 할아버지를 써놨대? 매니저 없나요?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편의점 공간은 삽시간에 원망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할아버지의 굽은 어깨로 쏠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모든 말들을 고스란히 들었지만 그저 고개를 더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며 조용히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새벽 4시 점장 김민수가 불시에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가에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봉수 씨, 손님 컴플레인이 또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계산 빠르게 하고 불필요한 말하지 말라고. 특히 젊은 손님들한테는 아예 말도 걸지 마세요. 요즘 애들 그런 거 싫어해요. 점장은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시선으로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한 번 더 불만이 들어오면 즉시 잘라버리겠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알바생들보다 속도가 너무 느려요. 이러시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단어들이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나이에 젊은이들처럼 손이 빨라질 수는 없잖아. 속으로만 중얼거리며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장은 한숨을 쉬며 시계를 보고는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예요. 그 순간 편의점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홀로 남겨진 할아버지의 그림자는 한층 더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편의점이 가장 분주해지는 시간대가 찾아왔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몰려들며 진열대는 빠르게 비워지고 계산대 앞에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점점 커지는 발소리와 계산대 앞의 한숨소리가 매장 안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죠. 한 30대 여성이 급히 들어와 샐러드와 요거트를 들고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8,900원입니다. 할아버지가 바코드를 찍었지만 기계가 몇 차례 삑 소리만 내며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맺힌 할아버지는 다시 각도를 바꿔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아, 정말. 왜 이렇게 느려요? 여성은 시계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출근 시간인데 이러면 어떡해요? 뒤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줄이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앞에 뭐 하는 거야? 할아버지 때문에 줄이 너무 길어져요. 그러자 한 20대 남성이 큰 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진짜 다른 편의점 가야겠어요. 저 할아버지 정말 답답하네. 그 순간 또 다른 손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왜 저런 할아버지를 써놔요? 젊은 알바생으로 바꿔야지. 나이 들면 집에 있어야지 왜 나와서 이런 일을 해요? 진짜 민폐네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겹쳐지며 마치 공개적인 비난의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코드 리더기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안경 너머로 비친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꾹 참고 다시 한번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마침내 인식음이 울리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빨리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등을 돌려버린 손님들의 표정에는 냉정한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사과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카운터 앞의 형광등 불빛 아래 할아버지의 굽은 어깨가 더 작아 보였습니다. 마치 온 세상의 시선이 그를 무가치한 사람처럼 몰아붙이는 듯했죠. 그리고 남은 것은 삑- 하고 울리는 바코드 소리와 할아버지의 깊고 고단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듯 이어지는 무시와 비난 속에서 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행동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왔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계산할 때도 고개를 푹 숙이고 손님 눈치를 살피며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려 애썼습니다. 어떤 날은 특히 더 마음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 2명이 웃으며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계산대에 서 있는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저 할아버지 봐. 진짜 느려 터졌어. 왜 저런 사람을 써놨을까? 진짜 답답해 보이네. 다른 데 가자. 두 사람은 물건을 고르지도 않고 그대로 나가면서도 계속 할아버지를 험담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매장 안에 울려 퍼졌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계산대 앞을 지켰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작은 비수가 꽂히는 듯했죠. 또 다른 날에는 더 직접적인 모욕을 받았습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일 못하면 그냥 집에 계시지 그래요? 젊은 사람들 일자리 뺏지 말고. 저기 계산 좀 제대로 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정말 답답하네. 이런 곳에는 다시 안 와야겠어요. 그 말에 줄 서 있던 몇몇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차갑게 얼어붙는 듯했죠.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작은 목소리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무너져 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이든 사람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용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무시와 조롱이 이어질 때마다 할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이전처럼 당당한 모습은 사라지고 고개를 숙인 채 조심조심 일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냉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정반대로 따뜻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직장인 한 명이 샌드위치와 커피를 계산하면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고생 많으시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가 할아버지의 굳어있던 얼굴을 조금은 풀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 한 대학생은 할아버지가 계산하는 동안 조용히 기다려주었습니다. 바코드가 잘 찍히지 않아 시간이 걸렸는데도 학생은 시계를 보며 조급해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날마다 모욕을 견뎌야 했던 할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손님들이 있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세상은 완전히 차갑지만은 않구나. 물론 모욕을 주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고 거칠었지만 가끔 마주치는 이런 예의 바른 손님들 덕분에 할아버지는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그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고 자존심이 완전히 꺾이지 않게 지켜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겠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봉수 할아버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늙고 초라한 편의점 알바생으로 보일지 몰라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서울시 소방서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설의 응급구조대원이었습니다. 이봉수 대장님만 계시면 안전하다. 그 시절 동료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죠. 그의 손길을 거쳐간 환자 중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손이라고 불렸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수백 명이 잔해 속에 갇혀있던 그 끔찍한 날,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뛰어든 것도 이봉수 대장이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숨막히는 연기 속에서도 그는 수십 명을 구해내며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는 직접 목포로 내려가 구조활동에 합류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많은 후배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표창장과 감사패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집 안벽면이 가득 메워질 정도였죠.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건 그저 당연한 일이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늘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대형 화재 현장에서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에 다리를 크게 다치면서 더 이상 현장을 누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구조 업무를 내려놓았고 평생 몸바쳐 지켜온 현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 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작은 연금과 쇠약해진 몸뿐이었습니다. 그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설상가상으로 안 해도 몸이 쇠약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생계의 보탬도 되고자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매일 젊은 손님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누군지 밝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사는 게 우선이지. 가끔 퇴근 후 방 안에서 옛날 사진첩을 꺼내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동료들과 웃고 있는 사진, 구조 현장에서 사람을 안고 뛰던 사진, 표창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 사진 속에 젊은 이봉수는 당당하고 누구보다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느리고 답답한 편의점 알바 할아버지일 뿐이었죠. 그 사실이 그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의 태도는 서서히 더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금 느리다 정도의 불평이었지만 어느새 불만은 습관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인근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야, 그 편의점 가지 마. 거기에 알바 할아버지 있잖아. 계산 진짜 느려. 맞아, 괜히 말도 많이 걸어. 다른 데 가는 게 낫지.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젊은 손님들 일부는 아예 편의점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무례한 말을 던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린 고등학생들이 장난삼아 거북이보다 느리다라며 놀리거나 우리 할머니가 더 빠르겠다고 웃어넘기는 시기였죠. 그 말들이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분명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봉수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웃어넘기거나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괜한 말로 충돌이라도 생기면 이 일자리마저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꾹 참고 묵묵히 계산을 이어갔습니다. 점장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야간 점검을 나오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봉수 씨, 손님 불만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 달만 해도 여러 건이에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자 점장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에 알바 구하려는 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솔직히 속도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점장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그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계속 이렇게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겠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담담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정말로 그만두게 된다면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 15분 정막이 감도는 도로 위에 갑작스러운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쾅! 쇳덩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산산이 부서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편의점 내부의 형광등 불빛마저 순간 흔들린 듯 느껴질 정도였죠. 순간 편의점 안은 술렁였습니다. 야식을 먹던 손님들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봤고 계산대 앞에 있던 젊은 직장인과 대학생들도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야, 방금 사고 난 거 아니야? 어떻게 저기 사람 쓰러져 있어. 모두들 휴대폰을 꺼내 들고 우왕좌왕하며 편의점 문을 밀치고 뛰쳐나갔습니다. 밖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고 파편은 도로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차도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는데 머리에서 선혈이 흘러나와 아스팔트 위에 검붉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의식도 전혀 없었습니다. 택시 쪽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앞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운전석 유리는 산산조각 난 채 날카로운 파편이 좌석 곳곳에 박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년의 기사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숨은 점점 가빠졌고 식은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요. 누군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젊은 대학생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최소 10분은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괜히 손 떼면 더 위험하대. 사람들은 입으로만 떠들 뿐 아무도 가까이 나서지 못했습니다. 순간 공포와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분위기가
도로 위를 가득 메웠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가 답답하다며 불평하던 대학생과 직장인들도 지금은 그저 멀찍이 서서 두 환자의 위태로운 상태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한 남성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근데 구급차 언제 와요? 다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최소 10분은 걸릴 것 같은데. 순식간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과 초조가 번졌습니다. 모두가 입술을 깨물며 두 환자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여전히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점점 많아져 아스팔트 위로 검붉은 자국이 퍼져나갔습니다.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가슴이 들썩일 때마다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았습니다. 어떡하지? 피가 너무 많이 나는데 한 여성이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함부로 만지면 안 된대. 더 위험할 수 있잖아. 누군가는 말렸지만 그대로 두기에도 너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반대편 택시 기사 역시 심각했습니다. 운전석에 기대 앉은 채 얼굴이 점점 파래지고 있었죠. 가슴이 답답해. 기사가 힘겹게 내뱉은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이분도 심장마비 같아 보여. 누군가 울먹이듯 외쳤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사람들은 누구 하나 제대로 다가서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가 답답하다고 조롱하던 대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 의사나 간호사 아는 사람 없어요. 제발 빨리 좀 불러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어디서 찾아? 구급차 오기 전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공포와 무력감만이 도로 위를 뒤덮었습니다. 피 흘리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숨을 몰아쉬는 택시기사, 그리고 서로 얼굴만 바라보는 사람들.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러갔고 두 사람의 생명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가듯 위태롭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만 지켜보던 이봉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앞치마 차림의 구부정한 어깨, 항상 작게만 들리던 목소리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잠깐 비켜주세요. 짧고 단호한 한마디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단숨에 멈추게 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뭘? 아까 편의점에서 가장 크게 불평했던 20대 대학생이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응급처치하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계산도 늦다며 조롱당하던 그 노인이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 앞에서 응급처치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말이죠. 할아버지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건드리면 더 위험하다니까요. 누군가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봉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릎을 꿇고 오토바이 운전자 곁으로 다가가 맨손으로 출혈 부위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놀랐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떨리던 노인의 손이 지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전문가의 손길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부정했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표정에는 흔들림 없는 집중력이 어려 있었습니다. 머리 출혈 심각합니다. 의식 없음, 호흡 약함. 할아버지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할아버지라며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단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현장에서 단련된 베테랑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이봉수 할아버지는 곧장 오토바이 운전자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가쁜 숨결, 옅은 맥박. 그는 단번에 위급함을 직감했습니다. 의식 잃음, 호흡 있음, 맥박 약함. 짧게 중얼거리며 상태를 정리하는 모습은 누가 보아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구조대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철저한 목 고정. 곧바로 두 손으로 환자의 머리와 목을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목뼈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지켜보던 사람들의 공포를 잠시 누그러뜨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압박 지혈. 곧 이어 피가 흘러내리는 두부 상처를 살폈습니다. 출혈 부위 확인. 지혈 필요합니다. 깨끗한 천이나 수건 있으신 분 빨리. 누군가 허겁지겁 손수건을 내밀자 할아버지는 재빨리 손으로 정확한 압박점을 찾아 눌렀습니다. 좋습니다. 이 각도로 눌러야 출혈이 멎습니다. 절대 손 떼지 마세요. 주변인에게 역할을 맡기며 능숙하게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쇼크 예방 조치. 몇 초 사이 환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자 할아버지는 즉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옷깃을 풀어주었습니다. 맥박 약해지고 있습니다. 쇼크 초기 증상입니다. 다리 높여서 혈류 올려주세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긴장 속에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체온 유지. 할아버지는 환자의 손끝을 만져보며 차갑게 식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체온 떨어지고 있어요. 외투나 담요 있으신 분 지금 덮어주세요. 주변 사람들은 서둘러 겉옷을 벗어 환자 몸 위에 덮었습니다. 순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아까까지 자신들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습니다. 저게 단순한 알바생의 손길이 맞아. 아니야, 이건 전문가야. 진짜 전문가야. 그들의 눈에는 이제 느리고 답답한 할아버지가 아니라 수많은 위기의 현장을 지켜낸 현장 영웅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출혈을 어느 정도 멈춘 뒤 택시기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이. 할아버지가 택시기사의 맥박을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마비 초기 증상 같습니다.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30대 2 비율로 완벽한 깊이와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리듬감 있게 반복되는 가슴 압박. 그리고 정확한 인공호흡. 할아버지의 모든 동작이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들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거든요. 지켜보던 사람들이 완전히 숨을 죽였습니다. 아까까지 답답한 할아버지라고 무시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두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까 가장 심하게 무시했던 대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다 아세요? 다른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5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계속한 뒤 택시 기사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곧 구급차가 도착할 거예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출혈이 멈추고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정확한 응급처치 덕분이었죠. 두 분 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하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할아버지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 온다. 사람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2명의 응급구조사가 급히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이 사고 현장을 파악하려는 순간 한 명이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봉수 대장님? 나머지 응급구조사도 할아버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이봉수 대장님이시잖아요. 두 응급구조사가 할아버지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대장님이 응급처치를 해주셨군요. 첫 번째 응급구조사 박민호가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와, 완벽해요. 출혈 압박도 정확하고 심폐소생술도. 역시 대장님이세요. 두 번째 응급구조사 김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환자들 정말 운이 좋았네요. 이봉수 대장님이 계셔서 살았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님이라고? 저 할아버지가 대장님이라고? 박민호가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이봉수 대장님이에요. 서울시 소방서에서 20년간 근무하시면서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신 전설적인 응급구조대원이셨어요. 정말요? 아까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영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응급구조사 교육받을 때 이봉수 대장님은 교관이셨어요. 저희 모든 후배들의 스승이세요. 대장님 덕분에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박민호가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대형 사고나 재해 현장에서는 이봉수 대장님이 계시면 이제 안전하다는 말이 돌았어요. 대장님 손을 거쳐간 환자 중에서 살지 못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김영수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수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강남 지하상가 화재 사건 기억하세요? 그때 대장님이 홀로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20명의 사람들을 구해내셨어요. 2017년 한강 다리버스 추락 사고 때도 대장님이 물에 뛰어들어서 15명을 구조하셨고요. 2019년 아파트 붕괴 사고 때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셨어요. 박민호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장님을 보고 응급구조사가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 중 한 명이고요. TV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셨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천사 이런 별명으로요.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까까지 느리고 답답한 할아버지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었다니. 저도 기억나요. TV에서 봤어요.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그 유명한 이봉수 대장님이시네요. 와, 진짜 전설이었잖아요.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감탄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아까 할아버지를 가장 심하게 무시했던 20대 대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대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아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해서. 대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대장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아니라 영웅이셨는데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젊은 친구가 그럴 수 있지.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어요. 대장님 같은 분을. 대학생이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앞으로 나와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정말 죄송해요. 무시해서. 제가 너무 심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든 알바는 왜 써요? 라고 말했던 직장인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환자들을 구급차에 실으면서 박민호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함께 병원에 가시죠. 환자들도 대장님이 옆에 계시면 더 안심할 거예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대장님이 1차 처치를 해주신 거니까 인계받을 의사들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구급차에 올라타자 두 환자 모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택시 기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세요. 천만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김영수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대장님 아직도 실력이 그대로시네요. 전혀 녹슬지 않으셨어요. 2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 할아버지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더라고. 구급차 안의 공기는 긴장감과 동시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환자는 아직 불안정했지만 할아버지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대장님, 환자들이 이렇게 안정된 건 대장님 덕분입니다. 박민호가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영수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저희 세대 응급구조사라면 누구나 대장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오늘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두 분이 살아나셔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할 때 택시기사와 오토바이 운전자는 마지막 힘을 내어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하며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응급실은 빠르게 움직이는 의료진들로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의사와 간호사들의 시선은 할아버지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봉수 대장님이시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와, 진짜 전설이었는데. 교과서에서만 보던 사례의 주인공이 눈앞에 계시네. 짧은 순간이었지만 병원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영웅으로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찬사 속에서도 할아버지는 담담했습니다. 제가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환자들이 무사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새벽 6시, 아직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 편의점 앞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웅이세요? 대장님 존경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한층 밝아져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점장 김민수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가 곧바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봉수 씨 아니 대장님. 제가 그동안 정말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나 모를 수 있죠. 저도 제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앞으로는 그냥 동네 편의점 아저씨로 대해주세요. 점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봉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동네를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앞다투어 취재를 요청했죠. 70세 편의점 알바, 사실은 전설의 응급구조대장. 무시받던 노인의 놀라운 반전. 헤드라인만 봐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할아버지는 대부분 고개를 저었습니다. 겸손한 대답이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아버지가 일하는 편의점은 작은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물건을 사는 것뿐 아니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퇴근길에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저녁은 드셨어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고 싶어서요. 어떤 학생은 할아버지에게 손편지를 주었습니다. 저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대장님처럼요. 할아버지는 이런 순간마다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 일주일 뒤 서울시 소방서에서 정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이봉수 전 대장님, 후배들에게 직접 교육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할아버지는 편의점 휴게실에서 그 편지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리를 다치고 은퇴한 뒤로 그는 다시는 구조와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직접 뛰어드는 게 아니라 후배들을 가르치고 경험을 전해주는 일이었으니까요. 용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첫 강의 날 소방서 강당에는 50여 명의 젊은 응급구조사와 소방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대감 어린 눈빛으로 강단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드디어 문이 열리고
이봉수 할아버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편의점 유니폼이 아닌 다시 꺼내 입은 구조대원 유니폼이었습니다. 순간 강당안이 술렁였습니다. 정말 이봉수 대장님이시다. 전설로만 듣던 분을 직접 뵙다니. 할아버지는 칠판 앞에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책 속의 글자와는 다릅니다. 교과서에선 정답이 있지만 현장에는 살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현장에서 먼지와 비명 속에서도 차분히 생존자들을 찾아낸 순간,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 수십 명을 이끌고 연기를 뚫고 나온 경험, 2014년 세월호 현장에서 차가운 바닷속에서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붙잡으려 했던 기억. 후배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기억하세요. 구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두려움보다 강한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강의가 끝나자 젊은 구조사들이 모두 일어나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대장님, 저희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뒤에서 응원할 뿐이에요. 소방서 강의는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후배 구조대원들은 할아버지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으며 메모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현장에서는 교과서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침착함과 책임감이에요. 할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는 무게감 있게 후배들의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후배들은 줄지어 와서 인사했습니다. 대장님, 꼭 선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구조대원이 될 겁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봉수 할아버지가 일하는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영웅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은 계산대에 서 있는 할아버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전설의 대장님이야. 뉴스에서 봤다니까. 진짜로 살아있는 영웅이 여기에 계신다니. 누군가 사진을 찍자고 하면 할아버지는 늘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심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이제 응급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대장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코피를 쏟자 부모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대장님, 아이 좀 봐주세요.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출혈을 멈추고 아이를 안심시켜 주었죠. 또 어떤 날은 편의점 앞에서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할아버지는 곧바로 달려가 맥박을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금세 의식을 되찾았고 주민들은 모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대장님이 계셔서 안전하다. 정말 수호천사 같으신 분이야. 가장 큰 변화는 할아버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한때는 매일 무시당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내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편의점에서 손님을 맞을 때도 예전처럼 주눅든 모습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의 환한 미소는 편의점 안을 밝히는 등불 같았고 손님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은 늘 인사했습니다. 대장님, 오늘도 힘내세요. 저희가 든든합니다. 대학생들은 계산대 앞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장님이 계시니까 왠지 이 편의점은 안전해 보여요. 예전에는 무례하게 굴던 고등학생들도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진심과 용기였으니까요. 그리고 이봉수 할아버지 역시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 일상이 더 소중하다. 몇 달 뒤 할아버지가 구조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택시 기사 가족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대장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눈물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 그것이 저에겐 가장 큰 보답이에요. 편의점 앞 가로등 불빛 아래 환하게 웃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누구나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이봉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로 확산되었습니다. 여러 방송국에서는 할아버지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고, 신문에서는 진짜 영웅은 우리 곁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습니다. 인터뷰에서 할아버지는 늘 겸손했지만 그의 말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임새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아준 경험과 지혜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저 제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젊은 세대는 그 말을 통해 어른들을 바라보는 태도를 돌아보았고, 어르신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도 아직 세상에 필요한 사람일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은 전국 곳곳에서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교육 현장은 할아버지에게 또 다른 무대였습니다. 칠판에 글씨를 쓰는 순간에도, 구조 현장을 설명하는 손짓 하나에도 20년간의 현장 경험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재 현장은 늘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용기와 침착함이에요. 환자를 대할 때는 기술보다 먼저 사람으로 대하세요. 눈빛 하나, 손길 하나가 그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후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신입 구조대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장님, 저희 부모님도 소방관이셨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저도 꼭 대장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구조대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주민들은 편의점을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지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출근길에 일부러 들러 인사를 건네는 직장인, 용돈을 모아 작은 선물을 드리는 초등학생, 안부를 묻고 차 한 잔을 건네는 이웃들.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는 종종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대장님 뵈면 왠지 든든해.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동네의 수호천사 같아. 아이들은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긴 편의점이 아니라 영웅의 가게야. 그 말에 어른들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이봉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경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미소는 이웃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이란 거창한 게 아니야. 그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지.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상처가 있어도, 현실이 버거워도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봉수 할아버지가 온몸으로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나이로 판단되지 않는다.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 경험과 지혜는 시간이 쌓아준 가장 귀한 자산이다. 진정한 영웅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늘 말하듯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다.
당신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